자, 부산 경남 경마고번의 1경주가 일요일에 이제 첫 경주가 되겠고요. 국산마 6군 12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인기마 혼존 구도로 좀 보여주는 경주고요. 중급 이하 편성입니다. 그리고 강한 선행마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인기마 역시 접전 경주가 될 것 같고요. 이번 경주에서는 1번마 비스틀리, 8번마 반지의 기적, 그리고 13번마 더 퍼스트 팩터, 이 세 마필이 좀 인기를 나눠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세 마필의 능력은 좀 엇비슷하게 보입니다. 자, 일단 비스틀리는 선행력으로 가는 말이고요. 반지의 기적은 선행 선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3번마 더 퍼스트 팩트는 이제 선입권에서 추입형으로 날라오는 말이기 때문에 각각의 좀 주행 스타일이 조금은 다른 형태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들 뒤를 이어서 2번 스타이라든가 깁스선행이 가능한 3번 한혈마, 그리고 지금 능력이 아직 보여지진 않았지만 대회전을 치르는 6번 얼라이브 스타 등 이런 마필들이 좀 인기권에 포진을 할 것 같은데, 일단 보여진 모습으로 보면은 어쨌든 이 세 마필의 능력이 조금은 나아 보이는 거는 사실입니다. 자, 일단 경주의 전개를 보시면요. 게이트에 이점이 있는 1번 비스틀리가 가장 앞선에 설 것으로 보이고요. 선추입이 자유로운 8번 반지의 기적이 따라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역시 게이트에 이점이 있는 2번 스타이, 그리고 과연 3번 한혈마가 어떤 스타일로 뛸 것이냐도 하나의 좀 변수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3번 한혈마는 글쎄요, 이번 경주에서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일단 앞에 붙이는 말이기 때문에 전개의 흐름을 좀 바꿀 수도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뒤를 이어서 이제 13번 더 퍼스트 팩터, 그리고 전력 미지의 6번 얼라이브 스타 등이 뒤로 이렇게 따라 붙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 흐름은 그대로 쭉 이어질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결승주로에 들어서면 선행 선입이 다 되는 8번마 반지의 기적은 어느 정도 자금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고요. 좀 편한 선행을 갈 수 있다면 1번 비스틀리도 좀 버틸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 13번 더 퍼스트 팩터가 어쨌든 빠른 경기 흐름이 될 거란 말이죠. 이랬을 때 과연 이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게 좀 관건으로 될 거고요. 전력미제 6번 얼라이브 스타가 과연 추입할 시간이 나오느냐, 이것도 하나의 관건인데, 일단은 데뷔전에서 페로비치기스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어쩌면 좀 인기권에 들어갈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보여진 능력으로는 어쨌든 이 세 마필 비스틀리, 반지의 기적, 더 퍼스트 팩터가 제일 나아 보입니다. 비스틀리는 직전 경주가 거의 1년 만에 나오는 경주였죠. 거기서도 이 타이탄이라는 강력한 선행마의 뒤를 이어서 2착을 붙이면서 결국 마지막까지 좀 걸음을 냈던 말이고, 3착을 차지했던 말과는 거의 한 7마신 이상 차이를 벌렸기 때문에 좀 여유있는 승부를 했다. 근데 여기에 지금 게이트도 1번 게이트로 들어왔다, 강한 선행마가 없다,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경주의 조건은 좋아졌다라고 보고요. 8번 반지의 기적은 어찌됐든 장래가 촉망되는 말입니다. 선출이 다 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개에 이점 있는 말이라고 보여지고요. 직전 경주에서 3착을 차지했는데 그 경주가 보시면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페르디도 로켓이라든가 캐치 더 빅토리, 베이비 라인, 이런 말들과 경쟁을 했던 말이고요. 그때도 이제 가장 앞선에 붙이지는 못했지만 선입권에서 마지막 근성을 발휘했는데 이제 한 발이 좀 아쉬웠던 그런 경주였고요. 자, 13번만 더 퍼스트 팩터가 외곽 게이트에 있다는 불리함, 이런 점도 있지만 직전 경주 보여준 걸음이 있기 때문에 인기마가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는 솔직히 이 마필을 좀 세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마필 자체가
뭐 선행력이 강한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추진력이 아주 좋다 뭐 이렇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뭐 직전 경주도 역시 외곽 게이트에서 휘감아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 경주가 그렇게 뭐 강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편성보다 강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주를 일단 1번 비스틀리, 8번 반지의 기적 이 인기마 두 마필은 안고 가는데 13번마 더 퍼스트 팩터는 좀 제외를 하려고 하고요.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게 2번 스타입니다. 솔직히 뭐 기수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이 마필은요 좀 끈기 있게 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성이 좀 있는 말이고요. 지금까지 두 번을 나와서 2착 한 번, 3착 한 번을 했습니다. 물론 그 경주가 그렇게 뭐 강한 경주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전개가 조금은 좀 편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앞선을 고집하는 말이 아니고 뒤에서 타고 올라와도 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마필은 향후에도 발전 기대치가 조금은 있어 보이고요. 복병을 꼽자면 6번 어라이브 스타입니다. 역시 페로비치 기수라는 거 이것도 좀 믿을만 하고요. 주행검사에서 보이는 모습이 어느 정도 따라가는 모습도 보였고요. 별다른 추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직선주로 해서 자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직 2세마기 때문에 이게 아직은 좀 힘이 꽉 차 있다 뭐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편성이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다라고 놓고 본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요 마필을 좀 정리를 하면요 뭐 저는 일단 제일 좋게 보는 말은 게이트에 이점이 있는 1번 비스틀리입니다. 그리고 장래 기대치를 보고 8번 반지의 기적 그리고 제가 믿는 2번 스타 아이까지 이렇게 세 마필을 입상 가능마로 추천을 하고요. 6번 얼라이브 스타를 복병마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인기마인 더 퍼스트 팩터는 저는 일단 이번 경주에 전개가 좀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외곽에서 휘감고 들어오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제외하는 경주입니다. 부경 2경주 국산마 6군 역시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주에서는 인기마가 하나 나오죠. 13번 사가르마타. 직전 경주에서 놀라운 순발력을 보이면서 2척을 차지했던 휠모어의 구마 신차나 앞서서 꼬링을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5군에서 지금 뛰어야 되는 말인데 레이팅이 반영이 안 되는 경기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6군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고 인기마가 될 거고 기수도 이제 이호식 기수에서 이제 유현명 기수로 교체가 되면서 연투를 노리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가르마타가 최고의 인기마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순발력이 있는 9번 가디스 문이라든가 선추입이 자유로운 6번 영광의 파워. 아마 이 세 마필, 이 인기마 세 마필의 능력이 조금은 앞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인기마 접전 경주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큰 배당을 노리기는 좀 어려운 경주입니다. 여기에 이제 전력 미지의 게이트 이점 있는 1번 서브퀸이라든가 약간의 추진력을 좀 갖고 있는 3번 썬라이트 보이 등이 지금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 3번 썬라이트 보이가 어느 정도 좀 인기를 끌긴 끌 거예요. 그리고 기수도 역시 최시대 기수니까.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마필은 좀 아쉬움만 남길 수도 있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보시면 두 번을 뛰어서 3착 한 번, 4착 한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싸웠던 말들이 좀 강자들이 많아요. 뭐 와이즈 거리라든가 컬러윈드, 영성 특급 뭐 이런 말들이랑 경쟁을 했고 착자가 뭐 그렇게 많이 벌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이 썬라이트 보이도 게이트에 이점이 있고 그렇다면 마지막 한 발을 좀 노릴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모르겠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마필은 결정력이 좀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아쉬움만 주는 말, 이럴 가망이 좀 높습니다. 다만 분명히 현구는 벗어날 수 있는 말로 보이는데 지금 편성은 그렇게 만만한 편성은 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인기마임에도 불구하고 이 3번 썬라이트 보이는 그렇게 강하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 경주 전개를 보시면요, 일단 13번 사가르마타가 가장 앞선에서 뛸 것처럼 보입니다. 원체 도주력이 좋은 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선을 장악하고 나올 거고, 다만 외곽 게이트라는 게 좀 불리함이 있고요. 순발력이라면 만만치 않은 9번 가디스문이 과연 얼마나 이 사가르마타를 괴롭힐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승패는 좀 갈릴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13번 이 사가르마타가 좀 손쉬운 선행을 나가서 앞선을 장악해버리면 이 말은 끝까지 버팁니다. 근데 9번에 있는 가디스문이 선행 싸움을 해버리면 이 두 마필이 상당히 좀 어려운 승부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런 전개하라면 가장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말은 6번 영광의 파워입니다. 안쪽 게이트의 선입권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고요. 어떤 선행 싸움에 휘말리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자기 걸음을 좀 비축하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한 발에 힘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13번 사가르마타의 버티기, 그리고 9번 가디스문의 마지막 근성발휘, 이렇게 해서 좀 끝날 가망이 좀 높은 경주로 보여집니다. 그 이외의 마필들, 아마 이 3번마 썬라이트 보이도 마지막 결승주로에서 이제 마지막 한 발을 노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건데, 저는 딱 여기까지로 보고요. 여기서 지금 제가 복병마로 보는 말은 1번 서브퀸입니다. 자, 이 마필은 이제 한 번 경주에 출전을 했었죠. 그래서 3착을 차지했는데 착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주에서 이 서브퀸이 좀 늦발을 했어요. 이게 약간의 좀 늦발기가 좀 있는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1번 게이트에서 출발만 제대로 된다면, 그래서 선입권에 달라붙어서 갈 수만 있다면 충분히 마지막 힘에 있어서는 이 마필이 가장 좀 힘있게 올라올 수 있는 말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인기마들의 좀 빈틈을 노릴 수 있는 말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서브퀸이 저는 마지막 인기마들이 서로 혼전을 벌인다면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은 이 서브퀸이 솔직히 썬라이트 보이보다는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어쨌든 이번 경주는 좀 인기마 경주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제가 제일 좋게 보는 말은 6번 영광의 파워, 그리고 13번 사가르마타, 9번 가디스문까지 이 인기마 세 마필에서 끝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변수가 발생한다면 1번 서브퀸 정도가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부경의 3경주 국산마 5군 1400m 열정 B형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지금 국산마 5군에 좀 기복을 보이는 말들이 대거 출전을 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말을 믿을 수도 없고 어느 말을 빼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 기복마들이 총 출전을 했기 때문에 전개가 상당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강선행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말이 선행을 나갈지, 어느 말이 선입권을 탈지 또는 추입으로 들어올지도 전개 예측도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편성이나 이런 거를 쭉 보시다 보면요, 조금 능력의 차이는 드러나 보입니다.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데낄 뿐이 없다. 이게 경마의 정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주를 대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처음에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이 경주가 그냥 인기마선에서 끝날 것이냐, 즉 저배당 경주가 될 것이냐, 아니면 아무래도 좀 복병마들이 선전을 하면서 배당이 좀 나오는 경주다, 이거를 좀 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냥 딱 액면으로 보이기에는
3번 울트라 피닉스, 4번 파인의 꿈, 그리고 8번 톰럭키. 뭐 요 세 마필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직전 경주에 우승을 했었던 9번 페더럴 스타레든가 이제 뭐 더 기대할 거는 없지만 이 기복마 경기라면은 마지막에 좀 한 발을 써볼 수 있는 14번 다크 템플러 등이 있는데 이제 이런 말까지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자, 근데 이 내용을 쭉 보시면요, 8번마 톰 럭키는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해야 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8번을 싸우면서 1번 우승, 1번 준우승, 그리고 2착 2번을 기록한 말이고요.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고 좀 끈기 있게 뛰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1400m 기록도 상당히 좀 양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주에서는 거의 뭐 충마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14마리가 뛰는 데서 이 마필이 무조건 충마다라고 할 정도의 뭐 출중한 능력은 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3번마 울트라 피닉스는 일단 뭐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게이트에 이점이 있고 특별한 선행마가 없는 편성에서 기습 선행을 갈 수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직전 경주에서 역시 뭐 선전을 했다,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좀 상승세에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고요. 4번마 파인의 꿈은 역시 뭐 직전 경주에서 이제 우승을 차지했죠. 그것도 카피댓을 물리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마필이에요. 근데 그 전 기록, 그러니까 직전 경주 말고 그 전에 이제 기록들을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뭐 강한 말들과 강편성에서 싸웠다 이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질주 스타일이 완전 선행마도 아니고 완전 선임마, 완전 추임마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그 성적이 좌우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뭐 자력 우승 이런 거는 좀 어렵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파인의 꿈은 보기보다는 조금 약하게 보고 싶은 말이고요. 뭐 8번마 톰로키는 뭐 꾸준하게 튀는 말이고 마체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강자와의 경험도 많기 때문에 근데 좀 기대만큼의 어떤 자기 능력이 좀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정도 편성이라면 당연히 들어와야 됩니다. 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경주가 인기마에서 끝난다면 이렇게 세 마필에서 끝날 가망이 가장 높습니다. 아마 이 경마, 이 편성별을 딱 보시고 공부들을 만약에 열심히 해보신다면 결국은 이 세 마필로 종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건 저배당 경주, 인기마선에서 끝나는 경주다 그러면 저배당을 공략한다는 배팅 전략으로 가셔야 되고, 저배당을 기본적으로 배팅을 안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관전해야 되는 경주죠. 근데 어차피 부진마, 기복마들의 편성이고 이렇다면 인기마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배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복병마 한두 마리를 찾아내서 집중 공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이 경주가 그냥 간단하게 인기마 선에서 끝날이라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기복마 경주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말을 믿고 자시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배당이 좀 나온다라고 봤을 때, 자,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쭉 봤을 때 보면 일단 10번마 와칸다가 딱 눈에 띕니다. 자, 9번을 싸워서 1착 1번, 2착 1번, 3착 1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만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말들에 비해서 뭐 그렇게 밀리는 뭐 그런 전적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 마필이 왜 지금 약하게 보여지고 있냐 하면 승군 이후에 자기 모습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직전이었던 10월달 경주에서 완전히 바닥권에서 놀았기 때문에 지금 관시권에 좀 멀어져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 와칸다라는 말은요, 처음에 이제 데뷔를 하고 초반에 조금 그 기대치가 좀 높았던 말입니다. 이 마필은 선추입이 자유로워요. 그래서 앞선에서도 뛸 수 있는 말이고 뒤에 선의권에서 따라오다가 마지막 한 번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일단 오경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부담 중량이 57.
제일 높죠. 왜냐면 레이팅이 제일 높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중량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경주의 특징으로 봤을 때 좀 인기권에서 살짝 비껴갈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본적인 능력으로 보자면 저는 솔직히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말,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8번 톰럭키보다 오히려 와칸다의 기본 능력이 더 낫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마필이 최근 행보가 별로 좋지를 않기 때문에 컨디션이 살아났느냐 안 살아났느냐 또는 경주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가 좀 문제가 되겠지만, 만약에 이 경주가 배당이 나오는 경주로 간다면 충분히 마지막 한 마를 좀 노릴 수 있는 마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주는 어떤 말이 딱 끌고 나가고 뭐 이런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뭐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거를 논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자, 일단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톰럭키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10번 와칸다, 그리고 3번 울트라 피닉스까지 이렇게 세 마필을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4번 파인의 꿈은 저는 솔직히 원래는 이게 예상을 할 때 파인의 꿈을 좀 너무 약하게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들기는 하지만, 저는 인기만해서 꺾어야 된다라면 솔직히 4번 파인의 꿈을 꺾고 싶습니다. 이 4번 파인의 꿈은요, 아마 제 예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출전했을 때 한 번도 예상에서 빼놓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지금 이 편성에서는 파인의 꿈이 선행을 갈 수도 없고 선위권에 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지막까지 어떤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느냐 하면 그런 조건도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복병으로 만약에 한 마리를 더 추천을 한다면 직전 경주에 좀 선전했던 9번 페더럴스타 이 마필이 다시 한번 마지막 힘을 낼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부산 제4경주 혼합4등분 1400m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간단히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요, 직전 경주에 그 마지막 추이 탄력을 보였던 5번 역전의 명수, 그리고 좀 외곽에서 어려운 경주 전개를 펼쳤지만 마지막까지 힘을 발휘했던 11번 로키스카이, 이 두 마필에 좀 인기가 집중이 될 거고요. 앞선에서 전개를 할 때 조금 어려움을 겪지만 뒤에서 마지막에 그 앞선의 흐름을 보고 따라붙는 그런 전개를 펼칠 때 좀 더 힘을 내는 7번마 폭풍 언더까지 이렇게 세 마필이 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세 마필의 능력이 조금은 앞서 보이고요. 경주거리도 지금 1400m 거리이기 때문에 전개상으로 이 세 마필이 다 선위권에서 올라오는 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개도 상당히 조금 유리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경주 왜 제가 이걸 간단히 생각하려고 하느냐, 제가 좋아하는 3번 한빛 영광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직전 경주에서 한빛 영광이 상당한 인기를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10번 게이트에 분리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그 순발력도 발휘해주지 못하고 선위권에서 휘말리면서 힘 비축에 실패, 마지막까지 자기 걸음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필은요, 기본적으로 앞선에 나갔을 때 조금 더 힘을 내는 말이고, 꼭 최고 그 선행만을 고집하는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이 마필이 좀 몸싸움에 조금 약하다, 이런 단점은 있는데, 지금 이 경주에서는요, 특별히 그 강한 선행마가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3번 게이트라는 이점, 그리고 지난번 경주의 실패,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한다면 아마 이번 경주에서는 좀 선행 승부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거기에다가 승부를 보는 겁니다. 만약에 3번 한빛 영광이 선행 승부를 하지 않는다면 솔직히 이 편성에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안게이트에 특별히 빠른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이용해서 선행 승부를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앞선에 붙여서 더 뛸 수가 있고요.
인기마인 5번의 역전의 명수, 역전 명수, 뭐 7번 폭풍 언덕, 그리고 11번 로키 스카이 등이 완전 선행마가 아니고 선위권에서 뛰는 말들이기 때문에 뒷선에서 치열한 난타전을 벌이게 되면 앞에 말은 조금은 더 쉽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개의 이점으로 봤을 때 한빛영광이 전개의 이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뭐 또 하나는 5번 역전명수, 7번 폭풍언덕, 11번 로키스카이 뭐 이거를 믿는다면 그냥 인기만 저배당 경주예요. 근데 저는 차라리 배당을 좀 노리고 이 경기는 접근하고 싶은 거고요. 최근에 조금 모습이 좋아진 1번마 성산파워. 이마필은 호남국 경주에서 좀 자주만 나오고 지난 경주에서는 이제 국산 경주에 나와서 국산 40 경주에 가서 2차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뭐 전적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 과연 혼합 4군에서는 경쟁력이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조금은 좀 약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를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1번 한빛 영광 이마필을 가장 좋게 봅니다. 마필이 좋다라기보다는 전개에 이점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뒷심 좋은 5번 역전 명수 그리고 근성을 가지고 있는 11번 로키스카이까지 일단 가능마로 보고요. 전개에 따라서 실력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7번마 폭풍 언덕을 복병마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부경 5경주 국산마 상군 14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아까 경주와는 좀 다르게요. 순발력 좋은 말들이 대거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뭐 1번마 맨 오브 더 매치라든가 2번마 골든 위너 그리고 뭐 3번마 영광의 파이트 그리고 뭐 4번마 탄젠트 5번마 리스펙트 뭐 이런 말들 뭐 9번마 최강터치라든가 12번마 아델 스파이크 이런 말들 좀 순발력 좋은 말들이 많기 때문에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경주의 흐름이 빠를 때는요, 좀 강한 선행마가 있다면 그냥 선행마선에서 끝나버립니다. 뒷말들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선행마들이 완전히 혼전 구도로 싸울 수밖에 없는 구도다라고 본다면 솔직히 뒷선, 그러니까 선위권에서 붙을 수 있는 말들이 마지막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과연 이 선위권의 말들이 넘어설 수 있느냐, 그리고 경주의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바닥 추임만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 경주에서 좀 인기를 끌 수 있는 말은 역시 2번마 골든 위너입니다. 9번을 뛰어서 4번 우승을 차지한 말이고 선행력으로 승부하는 말인데 반면에 또 마지막 뒷심도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1400m 경주거리 경험도 좀 갖고 있고요. 이제 3살짜리 수말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가 더 기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행에서 같이 경쟁을 해볼 12번마 아델 스파이크. 이마필은 최근 들어서 많이 조금 그 경기력이 좀 저하가 됐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마필은요, 기본적으로 좀 앞선에서 뛸 때 능력을 더 발휘하는 말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근성이 그렇게 있지는 않다는 얘기가 되고 몸싸움에 조금 약하다, 이래 보입니다. 근데 최근 세 경주가 앞선에, 그러니까 맨 앞선에 좀 붙이지를 못했어요. 물론 뭐 직전 경주에는 맨 앞에서 게이트에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뛰었지만 역시 마지막을 이제 버티지 못하고 착차는 별로 없었지만 좀 잡히고 말았죠. 그러니까 경주 거리가 늘어났다. 그리고 앞선을 갈 수 있는 그런 편성도 아니고 게이트도 12번 게이트다. 그러면 이 12번마 아델 스파이크는 조금은 어려운 경주가 될 수도 있는 인기마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어렵게 봐야 되는 말로 보여지고요. 자, 선위권에서 붙을 수 있는 말은 9번마 최강터치 그리고 10번마 강한질주입니다. 최강터치는 처음에 이제 데뷔하고 상당히 큰 기대를 받았었는데 역시 휴양 이후에 완전히 말이 조금은 망가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컨디션을 찾지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서도 앞선에 붙이면서 강력하게 승부를 하기는 했지만
물론 뭐 그 경주가 상당히 좀 편성이 좀 강한 편성이긴 했어요. 근데 이 정도는 당연히 지금 뚫고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인데, 예전의 모습을 보면 근데 거기서도 좀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는데, 그래서 결국 이번에는 이제 김태현 기수, 감량 2점의 김태현 기수를 내세워서 결국 부담 증량 강량 2점으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말이고, 제가 봤을 때 이 최강 터치는요, 선행 승부를 하면은 이번 편성에서도 역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선행 싸움 하지 말고 꾹 참고 가야 됩니다. 그 자기 자리만 잡고 가다가 마지막 한 발을 노리는 경주를 가야지, 선행마가 상당히 많은 경주에서 같이 선행 싸움에 휘말려 버리면 힘한 배에 실수할 수가 있고요. 자, 전개로 봤을 때 가장 전개가 유리한 말은 10번마 강한 질주로 보여집니다. 물론 뭐 5살짜리 말이고요. 뭐 전적도 37전까지 가 있는, 뭐 이미 나올 거는 다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향후가 기대된다든가, 뭐 앞으로 더 탈 것이다, 뭐 이런 모습은 보이지는 않지만, 선의권에서 마지막에 올라오는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인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좀 혼합군 경기에서도 많이 뛰었기 때문에 외산마들과의 경쟁도 좀 많은 편이고요. 특히나 모준호 기수가 4kg의 감량을 안고 지금 뛰기 때문에 직전 경수에서도 상당히 인기를 모았지만 마지막 좀 한 발이 좀 아쉬웠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모준호 기수가 좀 강력한 마지막 말머리를 한다면 선행 경합, 그러니까 선행이 무너질 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그 외에 조금 아쉬운 말은 4번마 탄젠트입니다. 이 마필도 좀 많이 성장을 하리라고 봤는데, 휴양 이후에 상당히 조금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양이 이 마필한테는 오히려 지금 독이 된 경주입니다. 독이 된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아니었다면 충분히 자기 몫은 차지할 수 있는데, 자, 이제 슬슬 자기 그 컨디션을 찾는다면 탄젠트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이 경주에서는 뭐 이번 골든 위너가 조금 한 수 위가 되지 않을까, 게이트 2점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게 보여지는 말이고요. 10번마 강한 질주, 그리고 9번마 최강 터치까지를 입상 가능마로 봅니다. 그리고 복병의 역할을 한다면 4번마 탄젠트가 자기 컨디션만 찾는다면 충분히 복병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좀 인기를 끌 수 있는 1번 맨 오브 더 매치라든가 3번 영광의 파이트, 그리고 12번 아델 스파이크 등은 전개에서 저는 자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골든 위너를 선행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들은 좀 전개가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외하는 경주입니다. 네, 부산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6경주고요. 혼합 1군 1200m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 경주는 일단 혼합 1군의 단거리 경주라는 거, 그래서 항상 이변이 많이 발생하고 배당도 많이 나오는 그런 경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주거리가 1200m라는 것이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이렇게 전개를 보시면요, 상당히 그 선행마들이 좀 많습니다. 순발존말들이 많은데, 일단 최근 연승을 거두고 있는 1번마 쏜살 이마필이 앞선에 나갈 거고요. 또 순발력에서는 밀리지 않는 3번마 오션 킹이지, 이마필도 역시 앞선에서 싸우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좀 인기마인 4번 라피도맨하고 8번 어피오 굿맨이 아마 선의권에서 전개를 하게 될 거고요. 출력 좋은 11번 돌아온 포경선이 마지막 출입을 좀 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 경주에서 제가 보는 최대 변수는 13번마 무적 영웅입니다.
이마필이 과연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 경주는 전체적으로 좀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13번 무적 영웅이 초반에 강하게 밀고 나와서 선행승부를 한다면 버틸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처럼 선행에서 막 뭉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무적 영웅은 뒷심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꼬린 지점에 가게 되면 이 13번마 무적 영웅 그리고 1번마 쏜살 등이 마지막까지 이제 버티기를 노릴 것으로 보이고요. 3번마 오션 킹이지는 아마 끝걸음이 좀 무뎌질 가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4번마 라피도맨하고 8번마 어표 군맨이 과연 이 선행마들을 넘어설 수 있느냐,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되겠고요. 자, 이 11번마 돌아온 포경선, 이 마필은 저는 시간과 거리가 좀 아쉽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직전 경주에서도 역시 쏜살과 같이 뒤에서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좀 날라 들어왔는데, 이제 그 경주가 1400m 경주였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이 경주 거리가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이 11번마 돌아온 포경선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마 이 돌아온 포경선이 인기마가 될 텐데, 이 경주는 그 순발력 좋은 말들이 많고 또 뒷심도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00m라면 추입할 타이밍이 나오겠지만 1200m 경주 거리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돌아온 포경선은 좀 추입 타이밍이 나오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경주에서는 이 1번 쏜살 최근 계속 연승을 거두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걸음을 충분히 내주고 있는 말인데 게이트에 입점까지 않았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입상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4번 라피더맨은 한 가지 조금 부담스러운 게 이번이 좀 승군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2군에서 뛰었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실력을 보였습니다. 근데 1군과는 지금 첫 승부를 해보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 마필이 승군전의 부담을 떨쳐낼 수 있느냐,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지는 거고요. 8번마 어표 군매는 이 마필은 좀 결정력은 조금 부족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하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꾸준하게 자기 걸음은 좀 내고 있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복병의 역할은 할 것으로 보이지만 직전 경주가 조금은 아쉬웠었습니다. 물론 월드파워라든가 록초이스, 러닝삭스 이런 좀 강한 말들과 싸우기는 했지만 충분히 그 마필은 좀 넘어섰어야 되는데 직전 경주가 이제 승군전이었거든요. 그 승군전의 부담을 결국 쫓아버리질 못했는데 이제 승군하고 두 번째 도전에서 과연 자기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고. 돌아온 포경선은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앞선이 상당히 뭉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뒤에서 뚫고 들어올 힘이 있지 않냐라고 많이들 보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거리가 아쉽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기마임에도 불구하고 11번 돌아온 포경선은 좀 제외하려고 하는 경주고요. 제가 최대 복병으로 보는 건 13번 무적 영웅입니다. 아마 인기권에서는 살짝 좀 빗겨나가 있어요. 빗겨나가 있는데 이마필이 직전 경주처럼 만약에 승부를 한다면, 다시 말해서 앞에 선행말들과 경합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이번 경주도 어렵습니다. 게이트도 어렵고요. 근데 그 2회전 경주에 보시면 4번 게이트에서 서수훈 기수가 그냥 냈다 빼버렸거든요. 그런 스타일로 타야지만 이 무적 영웅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수는 좀 아쉽습니다. 이 최시대 기수도 솔직히 부경경마장에서 아주 잘 타는 기수고 말을 멋있게 타는 기수인데 선행마보다는 선임마, 추임마에 좀 더 최적화된 기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서 이 무적 영웅을 가지고 앞선에 제대로 붙여보지도 못하고 뒤에서 그냥 끝나고 말았는데, 자, 이번 경주에서는 지난 경주를 좀 교훈 삼아서 뛸 수 있다면 이 13번이 도주성으로 나가야 됩니다. 도주성으로 나가고 뒤에 1번, 3번 이렇게 붙는 구도가 된다면 이 마필은 버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쏜살이라는 말이요, 순발력이 좋다라기보다는 중속으로 밀고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발력이 아주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13번 무적 영웅에도 한 번의 기회는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 스타트를 딱 했을 때 이 마필은 된다 안 된다가 결정이 날 수밖에 없는 마필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이경주는 뭐 쏜살, 이 마필은 역시 뭐 믿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변을 바라고 13번마 무적영웅,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어퓨어 굿맨까지, 이렇게 세 마필을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네, 승군전 부담을 어떻게 떨칠 수 있느냐가 관건인 4번 라피도맨을 복병마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제 구경은 다 끝났고요. 서울 경주가 시작이 됩니다. 자, 서울 1경주 국산마 육군 1200m 별정 A형의 경주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주는요, 6번마 터프맨, 그리고 10번마 아침기상. 물론 다들 신마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보여준 모습으로 봐서는 이 두 마필의 능력이 한 수 위로 보여집니다. 나머지 마필들이 너무 보여준 모습이 없고요. 이 6번마 터프맨이나 10번마 아침기상은 어떻게 보면 도주성 선행마입니다. 그러니까 단거리 경주에는 좀 최적화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두 마필 다 마지막까지 버티는 능력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발전 기대치도 당연히 있습니다. 자, 10번마 아침기상은 데뷔전에서 이제 놀라운 순발력을 보이면서 앞선을 장악했죠. 그래서 2착을 했던 등의 번쩍과 사마 신차를 냈습니다. 근데 이 등의 번쩍이란 말이 어제 경주에서 또 입상을 했죠. 그러니까 이 경주가 그렇게 약했던 경주는 아니란 얘기고, 자, 6번마 터프맨은 직전 경주가, 그러니까 데뷔 전이었죠. 순발력 좋은 말들이 아주 대거 출전한 경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선이 상당히 두터웠던 경주인데, 그 혼전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면서 특히나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뚫고 2착을 차지했다. 이거는 어느 정도 끈기도 갖고 있다라고 봐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솔직히 나머지 마필들이 크게 보여진 모습이 없기 때문에 6번 터프맨과 10번 아침기상,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상이 될 확률이 가장 높은 경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서 좀 복병권의 역할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인기권에서 조금은 멀어져 있지만 14번마 로열 영광, 이 마필이 조금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뭐 지금까지 3번을 나왔어요. 그리고 보시면 최근 순위도 한 중간 정도 순위인데 마신차가 많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기대를 한다, 뭐 이런 마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필이 지금까지 싸운 편성을 보면요, 이 로열 영광이 그 아침기상과 같이 싸워서 착차가 이제 13마신차가 났던 거고요. 거의 2초 차이가 났었죠. 그 전에 뭐 럭키재산, 그린짱, 천마투데이, 그린폭주, 뭐 이런 말들과 경쟁을 했었고, 데뷔전에서는 옥스포드 킹, 더퀸 블레이드, 예스테이크, 그러니까 좀 강편성에서 많이 싸웠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좀 중간 편성이나 약편성에서 과연 이 마필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궁금해지는 말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강편성에선 말들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 로열 영광이 힘 한 번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 경주는 물론 여기도 터프맨이나 아침기상 등 좀 강한 말들이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그 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마필에서는 조금 앞서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터프맨과 아침기상이 물론 동반 입상이 상당히 유리해 보이지만 이 두 마필이 만약에 선행해서 서로 우승을 하겠다고 싸운다, 이렇게 됐을 때 어느 한 마리가 지치게 되면, 다시 말하면 힘 한 배에 실패하면 올라올 수 있는 말이 저는 14번 로열 영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뭐 터프맨과 아침기상이 동반 입상을 유력하게 보고요. 복병으로 추천을 한다면 저는 14번 로열 영광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서울 이경주 국산마 육군 1200m 별정 A형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도 조금 인기마가 조금 나눠지는 느낌입니다. 1번마 대한질주, 그리고 7번마 백랑. 이게 직전 경주에서 선전을 했던 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기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이 두 마필은 다 선행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1번 대한질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이트에 이점까지 안 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주에서는 선행 승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7번마 백랑은 직전 경주에서 앞선에 붙였지만 이제 마지막에 좀 걸음이 묻어지면서 비록 3착을 했지만 이제 우승한 말과 이제 7마 신차 정도 좀 많은 차이가 났어요. 많은 차이가 나긴 했는데 그때 싸운 말이 역시 뭐 악친기상 동해 번쩍이었고 이번 경주는 그때 편성보다는 조금은 약하지 않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1200m라는 경주 거리를 좀 경험을 해봤었기 때문에 이 백랑에 있어서는 이번 경주가 입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두 마필에 대한 인기가 좀 집중이 될 텐데 뭐 신마 경주는 끝나야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말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자, 데뷔전을 치르는 3번마 스피드가이. 주행검사에서 상당히 좋은 호기록으로 좀 합격을 했고, 송재철 기수가 주행검사에서 합격을 해놓고, 이제 조교를 유승환 기수가 시키면서 이제 유승환 기수가 다시 주로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 유승환 기수는 이 스피드가이의 특징인 좀 앞선에서 뛰는 말들을 좀 그 말머리를 잘하는 기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피드가이가 결코 데뷔전이기는 하지만 호락호락 물러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조금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9번마 고헤드입니다. 아마 이 고헤드는 비행기마가 될 텐데요. 지금까지 3번을 싸워서 뭐 이렇다 할 모습 보인 게 없습니다. 자, 순발력도 조금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추임력도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란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밋밋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순발력이 아주 강하거나 추임력이 아주 좋거나 이런 좀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의 경주를 뛴 거를 보시면 다 그만큼만 뗍니다. 그냥 꾸준하기는 한데 별 특징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말이에요. 근데 요번 이제 그 경주를 앞두고 이 조교 상태를 보니까 말이 상당히 조금 좋아진 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마필은 꼭 구태여 선행을 가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1번하고 7번이 주도하는 경주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가 있다면 조금은 유리할 수도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경주 전개를 보시면요. 자, 1번 이제 1번마가 앞선으로 나올 것이고요. 거기에 바로 7번 백랑이 붙여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마필의 선행 경합이 상당히 심할 경주가 되겠고요. 자, 3번마 스피드가이가 과연 어떤 포지션을 갖고 가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뒷선에 바로 붙여갈 것인지 이거를 좀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9번마 고헤드가 이 뒷선에서 이렇게 따라가게 될 겁니다. 자, 결승선에 들어서게 되면 이 대한질주하고 백랑의 선행 싸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 3번하고 9번 다시 말하면 스피드가이와 고헤드가 과연 어느 선에서 가느냐. 그리고 특히나 이 3번 스피드가이는 솔직히 뭐 아니면 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맨 앞에 좀 넘어설 수 있느냐 아니면 아예 승부가 안 되느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9번 고헤드가 이 앞선의 말들이 좀 심하게 경쟁을 한다면 솔직히 자력으로 우승하기는 좀 보여준 모습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개에 있어서 이 세 마필이 좀 심하게 다툼을 해서 마지막에 힘이 소진이 된다면 올라올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복병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뭐 제일 좋게 보는 말은 1번마 대한질주하고 7번마 백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마필의 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주예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예상을 할 때 이거 단방 경주 또는 복병마 한 마리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마음속으로 불안해요. 신마 경주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보여진 모습이 이 마필이 압도적이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압도적인 모습은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지금 데뷔전에서 능력 미지의 말이지만 주행검사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3번 스피드가이가 갈 수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좀 경주 경험이 풍부한 4번 고헤드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좀 좋은 승부도 가능해 보이는 경주입니다. 서울 3경주 국산마 육군 1200m 별정 A형의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선행경합이 아주 볼만한 경주가 될 것 같고요. 인기마들이 다 선행마입니다. 그래서 선행경합에서 과연 버틸 수 있는 말이 어떤 말이냐,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선행경합을 할 말이 1번마 럭키석보, 4번마 퀸 오브 베스트, 그리고 6번마 미르캡틴, 13번마 세네 초이스까지 이렇게 네 마필이 아마 선행 경합을 할 거고요. 여기서 지금 5번마 천비성은 이제 데뷔전을 갖는 말인데 주행검사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역시 인기권의 한 자리를 좀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또 하만식 기수가 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관심을 좀 갖고는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필들이 각각의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일단 럭키석포는요 지금까지 3번을 나왔는데 2착 1번 한 게 답니다. 초반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통산 펄롱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이 마필이 보면 지금 주행검사를 한 5번 정도 받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전 경기보다 주행검사를 더 많이 받은 말이죠. 근데 주행심사의 모습은 그런대로 좀 양호했습니다. 양호해서 좋은데 전형적인 도주마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싸움이 좀 약하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자, 4번마 퀸 오브 베스트가 아마도 좀 최고 인기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전 경주에서 우승을 했고 그때 당시 같이 싸웠던 말들이 걸자구먼이라든가 대한질주, 질풍백광 이런 말들이랑 싸웠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인기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 마필 한 가지 단점이 지금까지 3번뿐이 안 뛰었지만 맨 앞에 섰을 때는 좀 더 힘을 발휘합니다. 근데 선행 경합이 일어나거나 또는 순발력이 좀 늦었을 때, 스타트가 늦었을 때는 자기 힘을 지금 못 내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검증이 좀 필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에서 이 4번 퀸 오브 베스트가 선행을 갈 수 있다면 상당히 강하게 봐야 되는데 퀸 오브 베스트가 쉽게 선행을 갈 수 있냐면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1번 게이트에 럭키석보라는 선행용 좋은 말이 있고 또 하나의 선행마인 6번마 미르캡틴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르캡틴하고 럭키석보가 선행을 강하게 밀고 나가는데 퀸 오브 베스트가 쉽게 선행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5번 천비성, 이 마필은 지금 마필의 능력이 아직 검증이 지금 안 된 말이고 주행검사 모습만 보였기 때문에 근데 주행검사 모습으로 봐서는 이 마필도 앞선을 나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안쪽 게이트에서 상당히 혼전이 지금 벌어질 수밖에 없죠. 자, 또 하나의 선행마인 13번마 세네 초이스, 아마 이 마필도 지금까지 뛰어온 걸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편성에서 좀 인기마로 분류가 되긴 할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또 최보면 기수가 타고 있기 때문에 외곽에서 이 안게이트 말 이외의 말들은 그렇게 선행력이 좋은 말들이 없기 때문에 세네 초이스가 좀 외곽에서 자기 혼자만의 걸음을 낸다면 앞선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앞에 말들이 너무 셉니다. 그러니까 순발력이 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네 초이스가 쉽게 앞선 전개를 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이렇게 되면 이 세네 초이스는 결국 3선 정렬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힘 한 배에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읽기마 중에서는 이 세네 초이스는 좀 제외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럭키 석포, 퀸 오브 베스트, 미르 캡틴 보여진 모습으로는 럭키 석포가 제일 약해요. 제일 약한데 게이트 이점이 있다. 보여진 모습으로는 가장 센 게 퀸 오브 베스트입니다. 왜냐면 기록이 좋습니다. 기록이 지금 뭐 평균 기록이 15초 0 나오는데 최근 기록은 14초 3. 물론 불량주력이었기 때문에 좀 크게 믿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록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마필은 앞에를 못 나가면 좀 걸음이 처지는 단점이 있다는 거. 이렇게 봤을 때 경주 전개로 봐서 제일 유리한 거는 6번마 미르 캡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개가 꼭 맨 앞을 고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앞선 전개는 하겠지만 맨 앞을 고집하지 않고 몸싸움을 해도 되는 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싸웠던 그 편성이 좀 만만치 않은 편성에서 좀 싸워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6번 미르 캡틴이 이 경주는 좀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지고요. 복평을 찾자면 3번마 유정 챔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경주는 지금 예상대로라면 1번, 4번, 5번, 6번 이 네 마필이 한 채 양보 없는 선행 경합을 할 거고요. 외곽에서 13번마 세네 초이스가 휘감고 들어올 거기 때문에 초반에 힘 한 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그랬을 때 선입권에서 쭉 붙어 따라오다가 꾹 참고 마지막 한 마를 노린다면 올라올 수 있는 조건은 3번마 유정 챔프가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필들이 서로 간의 경합 없이 어느 한 마필 튀어나오는 경주가 된다면 유정 챔프는 올라올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경합이 벌어지게 되면 앞선이 무너지게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빈자리를 노릴 말이 3번마 유정 챔프인데 기수가 권석원 기수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에서 권석원 기수가 이마피를 가지고 3착에 갖다 댔어요. 뭐 그런 거로 봤을 때는 그래도 유정 챔프를 좀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유정 챔프도 한 번의 기회는 좀 나오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 저는 이번 경기는 인기만 세네 초이스는 좀 제외를 하고 가는 경주고요. 일단 저는 6번 미르 캡틴 이마필의 전개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뒷심을 발휘할 3번마 유정 챔프 안게이트에서 기습 선행을 노릴 1번마 럭키 석포까지 이렇게 세 마필을 이제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자, 복병을 보는데 4번 퀸 오브 베스트가 거의 강충마입니다. 강충마인데 이 마필 들어오면 저는 안 먹겠습니다. 왜냐면 배당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불안 요소는 갖고 있습니다. 물론 퀸 오브 베스트가 초반에 순발력을 발휘해서 딱 치고 나와서 앞선을 딱 장악해버리면요, 솔직히 이거는 나머지 말들이 다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퀸 오브 베스트가 앞선 장악을 못한다 라고 했을 때 이 마필은 무뎌질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능력 미지의 5번 천비성을 복병으로 보고요, 최고 인기마인 퀸 오브 베스트를 제외하고 가는 경주입니다. 서울 사경주 국산마 5군 1200m 별정 B형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최고 스타트 타임을 한번 보시면 제일 늦는 말이 13초 6대예요. 돼지연골, TK보이 이런 말들이 늦고 대부분 13대 초중반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발력을 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말들이라는 거고요. 평균적인 기록으로 봐서도 상당히 선행마가 많은 경주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선행 경합은 뭐 불을 보듯 뻔한 경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전개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경기인데, 다만 경주공원 경험이 풍부한 6번 대지여걸
그리고 12번 TK보이, 이 두 마필이 만약에 선입전개를 한다면 전개상은 좀 유리해 보입니다. 근데 앞선의 빠른 말들을 과연 따라갈 수 있느냐, 그리고 앞선이 상당히 두터워질 수밖에 없는 이제 선행마 혼전 경주이기 때문에 과연 뒤에서 그 두터움을 뚫고 나올 힘이 있느냐,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결승선 직선주로에서는 뭉칠 가망이 상당히 높은 경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그래도 뭐 승부는 가려지는 법이니까요. 이 각각의 마필들이 장단점을 지금 다 갖고는 있는데, 일단 3번마 황금파워가 지금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함으로써 상당히 인기마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게이트의 이점도 있어서 앞선을 장악할 수 있지 않겠냐고 보는 거죠. 이 마필은 만약에 맨 앞에서 순발력을 발휘해서 뛸 수 있다면 더 뛰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도 역시 경합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몸싸움이 그렇게 강한 말은 아니라는 거고요. 그나마 지금 안정적인 전력은 8번마 아델 머스탱입니다. 김용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적인 기수죠. 1착 1번, 2착 1번을 이제 거둔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전력이기는 한데, 단점은 뭐냐 하면 상당히 오랜만에 나왔다는 거죠. 이게 지금 17주 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순발력 좋은 말들이 많은 경주에서 경주간가, 이 순발력 좋은 말이 많다는 얘기는 여차하면 경주의 흐름을 놓친다는 뜻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이 마필은 아직 1200을 소화해 본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도 또 강하게 믿기 어렵습니다. 자, 9번마 마로케스, 지금까지 2번 나와서 2번 다 2착을 차지했습니다.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고 좀 끈기 있게 마지막까지 좀 버티는 말인데 어딘지 모르게 좀 밋밋하죠. 자, 이 경주에서 만약에 정상적인 출발이 일어난다면 가장 앞설 말은 13번마 빅플레이입니다. 이 마필은 거의 뭐 도주성 마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빠를 때는 13초 1회도 갖다 붙이는 말이고요. 평균적으로 13초 3회 스타트를 끊어내고 있기 때문에 도주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앞선을 장악하게 되면 마지막까지 좀 버틸 힘도 있어 보이는데, 직전 경주에서는 김용곤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게이트의 2점으로 선행을 나가서 끝까지 버틴 경주입니다. 근데 이젠 기수도 지금 이동진 기수로 교체가 돼 있고, 게이트도 지금 13번 가장 불리한 지금 게이트로 밀려나 있죠.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각각의 인기 있는 말들이 다 각각의 또 이 편성에서 단점을 지금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주는요, 상당히 혼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경주고, 이 경주를 적중하기가 그렇게 만만한 경주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옥석을 가려내야 되는데, 뭐 1번마 울트라 시대니, 2번마 글로리 파이터, 뭐 5번마 조이 오브 킹, 뭐 이런 마필도 솔직히 좀 무시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애매한 경주가 돼버렸습니다. 이 마필들이 만약에 국산마 5군의 이제 다른 편성에 나왔다면 순발력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인기권에 들어갈 마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약간의 의외성도 좀 내포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경주가 또 특별하게 막 고배당이 나오고 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충마가 있거나 뭐 이런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마번은 정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마번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경주에서 뭐 게이트의 이점도 게이트의 이점이지만 이제 경주 거리에 대한 이점도 갖고 있고 전개가 조금 괜찮은, 그리고 경주 경험도 풍부한 6번마 대지여거를 가장 좋게 봅니다. 그리고 앞선을 장악한다면 충분히 자기 걸음 내줄 8번마 아델 머스탱, 그리고 마지막에 올라올 수 있는 12번마 TK보이까지, 저는 완전 선행마보다는요 좀 선위권에서 차분하게 뛸 수 있는 말들이 조금은 더 유리해 보인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도주할 수 있다면 혼자서 한 바퀴 돌 수 있는 13번마 빅플랜을 목병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뭐 인기 마필인 3번마 황금파워나 1번마 울트라 시대를 제외하고 가는 경주이기 때문에요,
조금은 배팅의 강도를 조절해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서울 오경주 1번 국산 4공분 1200m 별정 B형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제 마음속에 충마죠.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충마로 보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번 국바우가 출전을 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마필은 이제 직전 경주 지금까지 4번을 싸워서 2번 우승하고 1번 준우승, 그리고 직전 경주에서 3착을 차지했습니다. 티즈시티나 페더럴 캣에게 지면서 3착을 차지했는데, 물론 게이트의 불리함이 있었어요. 14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게이트의 불리함도 있었고, 다만 티즈시티한테는 질 수 있다 하지만 페더럴 캣에게 진 거는 조금 의외였습니다. 이마필은 이제 앞선을 장악해서 나오는 말이고요. 어느 정도 끈기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발전 기대치는 가장 높습니다. 물론 직전 경주에서 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아쉬움을 갖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번에는 이제 3번 게이트에 적인 기수인 다비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을 해내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이마필을 저는 이제 충마로 보는 경주거든요. 자, 이마필을 충마로 본다는 얘기는 그럼 이마필을 중심으로 전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저는 기본적으로 굿바우가 2번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앞선 장악을 하리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게이트에 2점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같이 선행 승부를 펼쳐볼 수 있는 10번 사이킥 보스라든가 12번 라운 라이트맨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경기가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어느 정도 선의권에 붙어서 추입을 할 수 있는 말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경주는 좀 흐름이 상당히 빠를 수밖에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가망성이 있는 말이 1번 나라라 힐, 2번 킹 오브 선데이, 그리고 8번 글로벌 천하, 이마필 정도가 좀 어느 정도 붙어서 뛸 수 있는 말이라고 보여지고요. 7번 샤이니 파이어는 능력은 충분히 좀 있어 보이는데, 최근 2경주, 다시 말해서 승군을 한 2경주에서 지금 승군의 벽을 지금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필은 지금 하향 추세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3번 굿바우가 경주를 주도하고, 거기에 1번 나라라일, 2번 킹 오브 선데이, 8번 글로벌 천하가 마지막 뒷심을 발휘할 이럴 경주로 보여지고요. 앞선에 나갈 수 있는 말들이라든가 또는 바닥 취입을 하는 말들은 시간과 거리가 좀 아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요, 3번 굿바우를 충마로 보는 경주이기 때문에 선의권에서 뛸 수 있는 1번 나라라일, 2번 킹 오브 선데이, 3번 글로벌 천하, 이 세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고요. 이 세 마필 중에서는 글쎄요, 가장 약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번 킹 오브 선데이가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자, 일단 저는 3번 굿바우는 되든 안 되든 충마입니다. 저는 충마로 좀 인정을 하고 가려고 하는 거고요. 가장 유리한 말은 2번 킹 오브 선데이, 그리고 직전 경수 좀 선전했던 8번 글로벌 천하까지, 이렇게 보는 거고요. 게이트에 이점 있는 나라라 힐도 가만히 있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이제 6경주 혼합 1군의 18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장거리 경주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 경주의 최대 변수는 이 1800m 경주 거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1400이나 1200 단거리였다면요, 1번 짱콩이라든가 또는 9번 스프링백, 이런 마필들이 조금 인기권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1800m 거리거든요. 물론 이 마필이 안 된다는 거는 아닌데, 기본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짱콩이나 스프링백은 이름값에 비해서는 경주 거리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의 최고 관심만은 역시 4번 마이티고입니다. 지금까지 6번을 싸워서 5번을 우승한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요, 기본적으로 선취입이 다 되는 전개의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경기가 이제 장거리에 뛰는 거고, 1군에 지금 처음 들어와서 승군전을 지금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부담을 가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마필은 선입권에 붙어 뛰면서 꾸준히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힘을 쓰는 말이고, 힘이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향후 기대치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차세대의 어떤 기대마로서 지금 1군에 입성한 말이기 때문에 상당히 뛰는 모습을 보는 것도, 잘 관찰해 보는 것도 하나의 좀 향후 경마 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4번 마이티고는 지금 이 편성 자체가 뭐 1군 경기이긴 하지만 1군에서 그렇게 강하다라기보다는 이제는 점점 지는 애들의 경주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4번 마이티고가 가장 유리하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고요. 자, 기존의 강자들보다는 이거는 이 1800m라는 경주 거리에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솔직히 이 6번 장산파워 이 마필도 추임력이 상당히 좋은 말이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6번 장산파워는 인정은 하는데, 그렇다라고 이 인기마인 마이티고와 6번 장산파워 이 한방으로 보기에는 뭔가 좀 찝찝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장거리에서 상당히 좀 이점을 갖고 있는 2번마 슈퍼삭스가 최근 두 경주 모습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은데 이마필이 만약에 컨디션이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정도 편성에서 올라올 수가 있고요. 좀 복병이긴 하지만 이제 썩어도 준치라고 8번마 샤크 대장군. 이마필이 오히려 지금 이 경주가 선행이 아주 강한 뭐 그런 말들이 있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흐름이 이렇게 빠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마지막에 올라오는 힘에 있어서는 샤크 대장군이 경험도 많고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뭐 오에다 기수가 큰 부담 없이 이 마필을 탈 수 있다면요, 마지막 한 발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일단 마이티고를 제일 좋게 보고요. 경주 거리에서 어느 정도 과거의 경험을 좀 살릴 수 있다면 이변을 발휘할 수 있는 샤크 대장군, 그리고 기본 능력 있는 6번마 장산 파워까지 이렇게 세 마필을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이현종 기수의 말모를 믿고 2번마 슈퍼삭스를 복병마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이제 서울 7경주로 펼쳐지는 경기도지사 후원 특별 경주가 되겠고요. 국산마 오픈 1400m 별정 A고, 중요한 거는 이제 앞말들의 경주라는 겁니다. 자, 평소 같으면 이제 도지사별로 열렸을 텐데, 이제 대상 경주가 뭐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한 경우이니까 특별 경주로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앞말 경주예요. 앞말 경주인데 현재 이제 앞말 최강마라고 할 수 있는 다이아로드가 지금 마체 이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 출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이 다들 한 가닥에 좀 기대를 안고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특히나 이번 경주는 지금 1400m 경주인데 순발력 좋은 말들이 지금 대거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좀 난타전이 예상이 됩니다. 자, 마필들을 좀 보시면 1번만 마성투는 상당히 선행력이 좋았던 말인데 최근 경주에서 좀 자기 모습을 못 내고 있죠. 그래서 좀 승군을 한 이후에 상당히 좀 정체기를 거치고 있는 말이고요. 2번마 우아룡이 아마 이번 경주에 좀 인기와 대열에 오를 텐데 직전 경주에 우승을 했고 2회전 경주에서는 역시 대선 경주에서 콰이어트 아델을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번 경주 좀 인기마의 대열에 오르겠지만 지난번에 그 콰이어트 아델이 좀 어이없게 무너졌죠. 그래서 이때 당시 뛰었던 경주들이 조금 약하지 않느냐, 좀 이런 평가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3번마 원더풀 트로스는 꾸준히 자기 걸음은 내고 있지만 형편성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냐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가장 지금 예상하기 애매한 말이 4번마 화이트퀸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한센의 자마고 자기 걸음은 충분히 띄워주는 말이고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대상 경주에서 역시 콰이어트 아들을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할 각광을 받았는데 그 다음 경주 이제 1800m 대상 경주에 나왔을 때 인기는 많이 끌었지만 많은 예상가들이 이 마필은 좀 장거리는 어렵다 이렇게 봐서 제외를 했었습니다. 근데 역시 장거리에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직전 경주 1400m에서 인기 1위를 하고 너무 어이없게 무너졌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과연 화이트퀸이 자기 컨디션을 찾았느냐 라고 봤을 때 지금 이게 조금 물음표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컨디션만 찾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번 경주에서는 충마로 봐도 손색이 없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 졸전이 아무래도 좀 마음에 걸립니다. 네, 그리고요. 5번마 원더풀 마리아는 좀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6번마 클리어검 이 마필은 좀 될 듯 말 듯 하는 말이죠. 지금까지 뭐 15번을 나와서 자기 몫은 충분히 해준 말입니다. 그리고 앞말 중에서는 좀 강자로 통하고 대상 경주에서도 우승을 했던 말인데 이제 슬슬 하향세에 좀 접어들지 않았느냐 좀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요. 7번마 거센 질주는 직전 경주에서 4착을 차지하면서 그게 이제 승분전이었거든요. 4착을 차지하면서 좀 아쉬움을 줬었습니다. 인기를 많이 끌었었기 때문에요. 근데 그 경주가 호남 2군의 경주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다른 마필들보다는 좀 센 마필과 경쟁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 마필도 앞선에 나가지 못했을 경우에 걸음이 조금 무뎌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경주가 선행력, 순발력 좋은 말들이 상당히 많은 마필이기 때문에 쉬운 승부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보여지고요. 8번마 위시미 이 마필이 아마 이번 경주에서는 좀 게이트는 조금 불리해요. 조금 불리한데 앞선을 좀 장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2회전 전 경주였던 대상 경주에서 놀라운 순발력으로 앞선을 장악을 했죠. 12초 8이라는 기록으로 앞선에 나왔습니다. 근데 결국 이게 독이 됐어요. 그래서 오버페이스를 하는 바람에 최종 4착에 머무르고 말았는데 오버페이스를 함에도 불구하고 대상 경주에서 4착을 했다. 그러니까 끝걸음이 무너지질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이 위시미의 발전 가능성은 조금은 좀 높게 봐야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9번만 뭐 원더풀 플레저나 10번만 러브레이스 이거는 별로 설명드릴 게 없고요. 11번마 라운 퍼스트입니다. 자, 이 마필은 직전 경주에서 이제 다이아로드에 이어서 깜짝 2착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좀 보여줬던 말이고 이번 경주에서 역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마필은 주로 선행 일변도로 뛰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선에서 초반에 거리를 벌려놓고 마지막에 버티기에 들어가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발력 좋은 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과연 편한 선행을 나갈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고요. 자, 13마 대환마는 조금 부상 공백도 있고 좀 주춤했다가 직전 경주에서 다시 거의 한 1년 만에 경주로의 모습을 보이면서 2착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주 거리에 대한 적응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없다라는 거를 스스로 증명을 했는데 이 마필이 만약에 제 컨디션이라면요. 저는 다이아로드랑도 좀 견줄 수 있는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이 순발력도 있고 뒷심도 좋습니다. 그래서 전개 이점도 있는 마필인데 병치레가 좀 많다 보니까 강하게 믿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4번마 고업입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일반 경주였다면 그리고 편성이 이렇게 강하지 않다면 솔직히 앞말 경주에서는 언제든 인기권으로 봐야 되는 말입니다. 우승권으로 봐야 되는 말인데
뭐 전적도 보시면 6번을 뛰어서 3번의 우승, 그리고 2착 2번, 6번을 뛰어서 5번을 입상한 맞길입니다. 그만큼 발전 속도도 좀 빠르고요. 만약에 이런 장기 휴장이나 이런 게 없었다면 상당히 지금은 상위권에 올라갔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는 좀 강한 상대를 만났죠. 강한 상대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게이트도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마필도 앞선에 좀 붙여 뛰어야 되는데, 만약에 앞선을 붙여서 고집을 하게 되면 이제 3선에서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힘한배에 문제가 있고 거리적 손해를 많이 보게 되죠. 다만 한 가지 좀 믿을 만한 건 이제 이역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순발력 좋은 말의 기승은 잘하는 기수니까 이거를 믿을 수밖에는 없는데, 이렇게 보기에는 앞에 지금 이 위시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시미만 넘어설 수 있다면 고업도 마지막 버티기가 가능합니다. 근데 위시미랑 만약에 경합을 벌여야 된다, 이랬을 경우에는 과연 위시미를 넘어설 수 있느냐, 이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뭐 화이트퀸도 만만하게 구경하고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안게이트의 이점을 활용해서 나올 거고, 1번만 마성투어는 되든 안 되든 어차피 안 되는 말이기 때문에 게이트의 이점이 있으니까 초반에 치고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개 자체가 상당히 지금 꼬일 수밖에 없는 전개입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자, 1번 마성투원, 2번 우아룡도 앞에 붙여 나오죠. 4번 화이트킨 나오죠. 7번 거센질주 나와야 되죠. 8번 위시미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11번 라온포스트도 앞선이 아니면 답이 없죠. 그리고 14번 고업까지 다 앞선을 나와야 되는 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쨌든 좀 능력상으로 1번 마성토는 떨어질 거고요. 2번 우아룡은 선입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자, 4번 화이트킨도 선입전개는 가능한데 지난번에 한번 참패를 했기 때문에 앞선에 가려고 할 거란 말이죠. 자, 7번 거센질주는 이마필도 앞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주에서는 8번 위시미가 도주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뒤에 붙을 수 있는 말이 11번 라오버스트인데, 이 말은 뭐 나오다가 같이 죽겠죠. 그럼 11번의 포지션이 지금 안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솔직히 어느 정도 전개 예측은 되는데 마지막에 어느 말이 버틸 수 있느냐, 이거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왜? 다들 비슷비슷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뭐 우아룡은 대상 경주에서 우승했던 자기 캐리어를 이어가려고 할 거고요. 화이트키는 참패를 만회하려고 할 거고요. 거센질주는 어쨌든 자기가 앞말의 강자임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위시미는 차세대 강자로 떠올라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 다이아로드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경주에서는 지금 우승을 노릴만 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경주는 특별 경주고 대상 경주인데 혼전으로 치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상도 이것이 혼전에 맞게 가야 되는데, 저는 일단 장래 가망성을 보고 위시미를 가장 좋게 봅니다. 그리고 경주 전개에 있어서 지난번에 참패를 만회하기 위해 노력할 4번 화이트퀸, 그리고 제 컨디션이라면 솔직히 다이아로드랑 견질 수 있는 13번마 대환마까지 조금은 엉뚱하게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마피를 이제 우승 가능마로 보고요. 좀 엉뚱하긴 하지만 2억이라는 기술을 믿고 14번 고, 이 마필은 제가 지금까지 예상하면서 한 번도 빼본 적이 없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복병으로 고까지 놓고 가겠습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대상 경주나 특별 경주는요, 특별히 내가 이 마필이 확실하다 하기 전에는 절대 베팅하는 경주가 아니고요. 경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생각하지 말고 평소에 자기가 좋아했던 말에 가볍게 베팅하고 응원하는 경주입니다. 서울 제8경주 국산마 3분 1400m 별정 B형의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제가 좀 기대를 하는 말이 한 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4번마 케이톡 킹이죠. 지금까지 8번을 싸워서 4번 우승을 차지하고 3착 1회를 거뒀던 말입니다. 최근 기세가 좋다가 직전 경주 이제 승군전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뭐 인기 순위가 상당히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졸전을 펼쳤는데 한 번에 좀 적응 기간을 좀 거쳤기 때문에 비록 지금 게이트 외곽 게이트로 좀 밀려 있지만 충분히 앞선을 장악하면서 이번 편성에서는 좀 앞서 나갈 수 있으리라 보고요. 자, 이번 경주에서 가장 좀 전개를 흐트러뜨릴 수 있는 말은 이번 어치부입니다. 이제 부상 여파로 인해서 이제 거의 1년 만에 이제 주로의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요.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전적도 상당히 좋죠. 그런데 이제 결국 5살짜리 암말이 됐습니다. 내년에 6살이 되는 말이거든요. 근데 왜 이 마필이 전개의 좀 핵심이 되느냐?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거의 도주성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게이트도 이점이 있고, 그래서 이 마필이 결국은 경주를 주도할 겁니다. 근데 과연 1400m 거리를 버텨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되는 거고요. 자, 7번마 가온포스도 앞선 전개를 할 겁니다. 앞에 나왔을 때 조금은 더 띄워주는 말이고, 문세영 문세영 기수가 연속해서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57km를 좀 연속해서 달았거든요. 직전 경주 57을 달고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 경주가 뭐 그렇게 강한 경주는 아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좀 무너졌다. 그러면 다시 또 57을 달고 뛰어야 되는데 과연 선행마 많고 강한 말이 있는데 가온포스가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점이 좀 있고요. 13번마 대군파워가 지금 모습이 좀 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케이톡 킹과 경쟁을 좀 펼칠 수 있는 말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경주의 전개를 좀 보시면요. 어쨌든 2번마 어치부 이마필이 결국은 맨 앞에서 도주성 경주를 펼칠 것으로 보이고요. 13번마 대군파워 그리고 14번마 케이토킹이 외곽에서 무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7번마 가온포스도 선행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에 앞선을 장악하기 위해서 나올 거고요. 바로 이 뒤에 붙여서 11번마 스트라이드 업이라든가 또는 8번마 베스트 럭키 등이 따라붙을 것으로 보이고, 이제 뒷선에 10번마 황금 주머니가 이렇게 따라붙어서 초반이 전개될 거로 보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일단 2번마 어치부는 마필이 만약에 제 컨디션이라면 그냥 한 바퀴 돌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 정도의 능력은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1년 만에 나왔다라는 문제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끝걸음이 좀 무뎌지리라 보고요. 그러면 이 7번마 가온포스의 버티기 그리고 14번마 케이토킹의 이제 직선주로에서의 넘어서기 13번마 대군파워가 14번을 따라 들어가는 그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요. 추임력은 좀 좋은 10번마 황금주머니가 이마필이 초반이 조금 많이 느립니다. 근데 앞선에서 만약에 심한 경합이 일어나서 붙어갈 수 있다면 10번마 황금주머니가 마지막을 좀 노릴 수가 있고요. 선입권에서 전개할 수 있는 이 11번마 스트라이드업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마필은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인데 기복이 상당히 좀 심한 말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를 앞두고 조교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앞선에서 2번마 업치부가 이제 경주를 주도는 하지만 이 마필은 직선주로에서 좀 설가망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요. 케이토킹이 당연히 3, 4코너 정도에서 좀 앞선을 넘어설 걸로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이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한 대군파워가 케이토킹을 얌전히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이 두 마필의 동반 이상도 가능하고요. 7번마 가온포스는 좀 인기마이기는 한데 57kg라는 부담 중량이 솔직히 좀 버거워 보입니다.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치부와 어쩔 수 없이 선행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제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전개상으로는 조금 불리해 보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요.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일단 저는 이 경주에서 K토킹을 가장 좋게 보고요. 전개에 이점이 있는 13번마 대군파워. 물론 이 두 마필이 최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좀 불안한 감은 없잖아 있지만 어차피 이 경주는 이번 어치부가 경주를 주도하고 마지막에 무너진다라고 보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상의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에 취입을 한다면 10번마 황금 주머니까지 이렇게 세 마필을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선행에서 버틴다면 7번마 가온토스를 복병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주인 서울 구경주 원합 4등급의 1200m 별점 B형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지금까지 출전 경험이 있는 마필보다는 이제 데뷔전을 갖는 마필들의 좀 관심이 많이 가는 경주입니다. 경주 자체가 보면 데뷔전에서 좀 놀라운 모습을 보였던 9번 구필승 그리고 10번 블랙머스 이 두 마필이 데뷔전을 같이 뛰었죠. 초반 스타트는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올라오는 모습은 상당히 좋았고 주행검사 기록 자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향후가 좀 기대되는 마필이기는 한데 아직은 좀 전력 미지의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지난 경주에서 좀 추임력을 보여줬었던 6번 유니콘 브라보가 좀 인기마로 좀 떠오를 가망이 있습니다. 스타트는 상당히 안 좋았죠. 스타트는 상당히 안 좋았는데 마지막에 올라오는 끝걸음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차피 이 경주는 좀 혼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경주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유니콘 브라보가 마지막에 뚫고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말은 14번 장산 몬스터입니다. 들듯 말듯 아쉬움을 많이 주고 있는 말이죠. 이제 3살이에요. 이제 신마이긴 한데 이제 내년에 4상이 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필은 지금까지 보면 이제 선입권 전개를 하는 말입니다. 선입권 전개를 하고 마지막에 한 발을 쓰려고 노력은 하는데 마지막에 아쉬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말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특징이 별로 없는 거죠. 자, 이번에는 게이트 최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권에서 조금은 좀 비껴나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왜 이 장산 몬스터를 주목을 하느냐, 이 마필이 이 정도 편성이라면 선행을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좀 순발력이 좀 있어 보이는 말은 4번 청춘비바 정도입니다. 이 마필이 좀 선행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말이고 3번 블랙펀치도 좀 빨리 나갈 때는 빨리 나가는데 최근 순발력이 많이 좀 줄어들었던 말이죠. 자, 그렇다면 앞선의 순발력이 강한 말이 별로 없다란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경주거리 경험이 있고 출전 경험이 있었던 장산 몬스터가 이 안토니오 기수의 말머리로 이 경주를 주도하는, 즉 선행력을 발휘한다면 이 마필을 잡을 말은 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경주는요, 장산 몬스터가 초반에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산 몬스터가 선행을 나갈 수 있다면 도주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뒤를 유니콘 브라보라든가 9번 굿딜승 그리고 10번 블랙 머스크까지 이렇게 세 마필이 마지막에 취입으로 올라오는 그림이 그려지는 경주입니다. 자, 여기서 9번 굿필승이 지금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그리고 블랙머스크는 임기원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주행검사에서 굿필승이 1착을 했고 블랙머스크가 2착을 했어요. 그리고 기수가 문세영 기수이기 때문에 굿필승이 조금은 더 인기를 가져가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0번 블랙머스크가 향후 발전 기대치는 더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혼합 4군 경기는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어떤 말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요. 자, 일단 이 경기에서 제가 제일 기대하는 말은
14번마 장산 몬스터 이 마필을 가장 기대하고요. 능력검사, 주행검사에서 호기록을 기록했고 좋은 모습을 보였던 10번 블랙 머스크, 그리고 데뷔전에서 인상적인 추진력을 보여줬었던 6번 유니콘 브라보까지 이 세 마필을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문세영 기수가 기승한 9번 구필승을 복병마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어찌됐든 좀 인기마보다는 조금 밀려있는 14번 장산 몬스터, 이 마필이 초반에 순발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하는 경주입니다.